유럽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들이라면 챔피언스리그 우승, 빅이어를 들어보는 것도 선수 커리어에서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챔스 우승을 한 번만 해봤어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선수라면 더 챔스 우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챔스 우승이 별로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아주 뛰어난 축구 선수지만 의외로 챔스 우승이 딱 한 번뿐이었던 선수들 7명을 선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의외로 챔스 우승이 한 번뿐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플레이어,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뮌헨의 골문을 지켜준 올리버 칸을 선정해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가둬놓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됐던 골키퍼, 불같은 야수를 보는 느낌이었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줬던 선수로 골키퍼로서도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칸은 39살의 늦은 나이까지 뮌헨의 최후방을 책임지게 됐죠. 칸은 전성기를 보낸 바이에른 뮌헨에서 총 14시즌을 소화하면서 많은 트로피를 함께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뮌헨과 독일의 레전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올리버 칸은 의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딱 한 번으로 만족해야 했던 골키퍼였습니다. 물론 칸처럼 레전드 골키퍼지만 챔스 우승이 하나도 없는 골키퍼도 있긴 하지만요. 올리버 칸이 클럽 커리어 동안 경험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총 2번. 그런데 칸이 뛰었던 그 2번의 챔스 결승전은 모두 명경기라고 할 수 있는 챔스 결승전들이었죠. 칸의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던 98-99 시즌의 경우 뮌헨은 거의 챔스 우승에 근접했었지만 경기 막판 엄청난 역전을 허용하면서 칸은 첫 챔스 결승전에서는 패배를 맛봐야 했죠. 바로 그 맨유가 달성했던 트래블 시즌 우승이 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전했던 0001 시즌 챔스 결승전도 엄청난 명경기가 펼쳐졌는데 뮌헨과 발렌시아가 만났던 두 팀의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으로 이어졌고 그 승부차기에서 칸은 무려 3번이나 선방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챔스 우승을 본인이 직접 완성시키게 됐죠. 뮌헨의 레전드 플레이어기 때문에 챔스 우승이 더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올리버 칸의 챔스 우승 1회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돼서 첫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선수 커리어 동안 2번의 월드컵 우승, 2번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 1번의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브라질 대표팀 소속으로 이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레전드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한 번으로 만족해야 했죠. 바로 브라질 국가대표팀 최다 출장 기록을 지닌 선수 카푸입니다. 카푸가 레전드 선수인 건 확실한 일이지만 카푸가 유럽에서 클럽 커리어를 보냈던 것은 총 12시즌. 이 영상의 다른 선수들보다 유럽에서의 생활이 적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것 자체가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카푸 정도 되는 선수가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한 것은 의외라고도 볼 수 있죠. AS 로마와 AC 밀란에서 오랜 커리어를 보낸 카푸가 처음으로 챔스 결승전에 올랐던 것은 04-05 시즌 챔피언스 리그. 다만 카푸의 첫 챔스 결승의 주인공은 카푸의 AC 밀란이 아닌 이스탄불의 기적을 만들어낸 리버풀이었던 터라 카푸의 첫 빅이어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런데 카푸는 당시 이미 35살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이분처럼 빅이어 없이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카푸는 06-07 시즌 또 한 번 빅이어를 따낼 기회를 잡게 됐고 이때도 다시 만난 리버풀을 상대로 복수에 성공하면서 AC 밀란은 챔스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다만 카푸는 커리어 후반이었던 터라 이 06-07 시즌 챔스 당시에는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고 결승전에서도 아쉽게 출전은 하지 못했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은 남으니까 본인은 만족했겠죠.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의 레전드 플레이어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세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유벤투스 역사상 가장 많은 출장 기록, 가장 많은 득점까지 모두 지니고 있는 선수로 델 피에로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9시즌을 유벤투스에서 보낸 유벤투스의 역사 중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탈리아 리그가 세계 최고였던 시기에도 유벤투스를 지킨 선수였고 유벤투스가 칼치오폴리라는 대형 스캔들로 인해 2부 리그로 강등당했던 시기에도 유벤투스를 지키면서 델 피에로는 유벤투스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유벤투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대표한 선수였던 만큼 뛰어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델 피에로 역시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딱 한 번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승은 델 피에로가 유벤투스와 함께한 세 번째 시즌이었던 95-96 시즌에 기록한 우승. 당시 유벤투스는 결승전에서 아약스를 승부차기 끝에 꺾어냈고 빅이어를 달성하게 되죠. 게다가 당시 델 피에로는 22살의 어린 선수였고 이미 유벤투스의 주축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빅이어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95-96 시즌 우승이 델 피에로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남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델피에로는 3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더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패배. 96-97 시즌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했던 챔스 결승전, 바로 다음 97-98 시즌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패배를 당했고 02-03 시즌에도 유벤투스는 결승전에 진출했었지만 여기선 같은 이탈리아의 경쟁팀인 AC 밀란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우승을 기록했다는 것으로도 대단한 점이긴 하지만 4번의 결승전에서 딱 한 번, 델피에로와 유벤투스에겐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둘째치고 챔스 결승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챔스 결승에 출전할 정도로 그 선수가 중요 선수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챔스 결승을 무려 5번이나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그중 딱 한 번만 우승을 기록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파트리스 에브라였죠. 이 영상에 등장하는 선수들이 워낙 레전드가 많아서 에브라가 덜 레전드 같긴 하지만 현역 당시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이었던 선수. 에브라는 화려하지 않지만 왕성한 에너지로 왼쪽 측면을 지배했던 선수였고 맨유와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보내면서 많은 트로피를 함께했던 선수였죠. 그리고 에브라는 그 한 번 경험하기 힘들다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무려 5번이나 경험했던 선수. 에브라의 첫 챔스 결승은 03-04 시즌 AS 모나코 시절이었는데 당시 모나코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를 꺾으며 반전의 결승 진출을 만들었던 팀. 다만 아쉽게도 그 결승전에서 더 반전의 성적을 기록하고 올라온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를 만나면서 에브라의 첫 챔스 결승전은 패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함께했던 맨유에서는 총 3번이나 챔스 결승전에 진출. 당시 맨유는 퍼거슨 감독과 함께 최고의 클럽으로 위력을 보여주던 팀이었는데 다만 아쉽게도 그 3번의 챔스 결승에선 딱 한 번의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었다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에브라는 패배하긴 했지만 유벤투스에서도 챔스 결승전 1번. 그런데 결승전에서 패배했던 4번 중 3번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였네요. 이건 그냥 이분이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2000년대를 장식했던 많은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최상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 브라질의 카카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딱 한 번의 우승으로 만족해야 했던 선수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AC 밀란에서 뛸 당시의 카카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모습이었죠. 웬만해선 따라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스피드, 공격수 못지않은 득점력에다가 드리블, 패스까지 갖췄던,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카카는 그 기간 동안 AC 밀란과 브라질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당시 AC 밀란도 일명 밀란 제너레이션 2기라고 불리는 강팀이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기대를 많이 받았던 팀 중 하나였죠. 실제로 카카는 AC 밀란과 함께 04-05 시즌 챔스 결승전에 오르면서 첫 비기어에 도전했지만 앞서 카푸와 마찬가지로 이 04-05 시즌 챔스에서는 리버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고 딱 한 번뿐이었던 챔스 우승 역시 카푸와 똑같이 그 후 06-07 시즌에서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진하긴 했지만 AC 밀란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4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추가로 챔스 우승을 달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드리드에서의 카카는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말았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4시즌 동안 본인도 부진하긴 했지만 마드리드 역시 챔피언스리그 4강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는 시기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카카의 클럽 커리어에서의 챔스 결승은 AC 밀란에서가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씁쓸하게도 카카가 팀을 떠나자마자 13-14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 우승을 달성. 물론 본인의 기량 하락이 가장 큰 이유긴 했지만 카카의 챔스 1회 우승도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독일 역대 최고의 풀백 선수 중 한 명, 필립 람 역시 의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딱 한 번 기록해본 선수입니다. 선수로서의 실력은 두말할 것 없는 레전드 선수. 좀처럼 보기 힘든 여러 포지션을 보면서 모두 뛰어난 실력을 겸비했던 선수로 다재다능하고 지능적인 축구 선수. 람은 현역 기간 동안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커리어를 함께한 바이에른 뮌헨에서 많은 우승을 함께했고 독일 대표팀으로도 2014년 월드컵 우승, 커리어 동안 총 2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람이었는데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딱 한 번의 우승으로 만족해야만 했죠. 람에게 비기어의 기회가 왔던 것은 총 3번. 010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만났던 인터밀란이었는데 이 결승전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과 인터밀란 두 팀 모두 이 챔스 우승을 차지한다면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트래블의 주인공은 결국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인테르가 차지하게 되면서 람의 첫 챔스 우승 도전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람과 함께한 뮌헨은 11-12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명 첼렘덩크의 조연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때 챔스 우승은 보싱화가 신스틸러로 등장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보싱화는 의외로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두 번째 우승이었죠. 반면 두 번째 챔스 우승 도전도 실패했던 람은 다행히 그 다음 12-13 시즌에도 미넨이 챔스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잡게 됐고, 이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우승을 달성, 커리어 첫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0910 시즌 실패했던 트래블 기록을 완성시킨 우승이었기 때문에 람에겐 한 번뿐이었지만 더 특별했을 우승이었겠네요. 프랑스에서 열린 1998년 월드컵 우승의 주축 선수이자 1998년 발롱도르 위너,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탑 10을 뽑는다면 그 명단에 들기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선수 지네딘 지단을 마지막으로 선정해봤습니다. 프랑스의 칸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 보르도를 거쳐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클럽 커리어를 보냈던 선수로, 축구 선수라면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지단은 그 실력을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보여준 선수기도 했죠. 지단이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이탈리아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렸던 시절, 유벤투스는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였고,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그 유명한 갈락티코를 구성한 팀이었는데, 지단은 그 두 팀에서 모두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현역 당시 최고의 선수라고도 불리게 됐죠. 그런데 그 지단도 커리어 동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딱 한 번밖에 기록해보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물론 그 딱 한 번 비기어로 들었던 경기에서 축구 역사에 남을 최고의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지단의 유일했던 챔스 우승이었죠. 지단이 커리어 동안 경험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총 3번. 지단이 유벤투스에 합류했던 첫 2시즌, 유벤투스는 2시즌 모두 챔스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한 번은 아직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르트문트의 챔스 우승의 제물이 됐고, 또 한 번은 미아토비치가 득점을 기록했던 97-98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챔스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앞서 델피에로 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두 번의 패배를 지단도 함께 경험했죠. 그래도 본인의 마지막 챔스 결승전이 되는 0102 시즌, 지단은 앞서 설명드린 그 엄청난 득점과 함께 선수 커리어 처음이자 마지막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사실 지단도 실력과 명성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기어를 들어올렸을 것 같지만 선수 커리어 동안 딱 한 번으로 만족해야만 했네요. 물론 그 부족한 비기어는 감독으로 충분히 채우게 됐죠. 사실 이 선수들 외에도 앞서 에브라와 함께 맨유에서 뛰었던 퍼디난드, 루니도 챔스 우승 한 번, 미넨에서 오랜 시간 뛰었던 슈바인슈타이거와 로벤도 챔스 우승 한 번, 파트릭 클로이베르트, 네이마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선수들도 비기어는 커리어 동안 한 번만 들어본 선수들입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것도 대단하긴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